이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왜 안 할 수가 없었냐? 아니 여러분들 보셨죠? 살인사건 있었잖아요. 몸통으로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의 살인범이 보셨어요? 이 살인범 이 아저씨가 그랬느냐? 이 아저씨가 한 드립 보셨습니까? 장대호라는 사람인데 그 유치장에 끌려가기 고양경찰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경찰서로 끌려가는 도중에 취재진 앞에 서서 한마디 했어요. 왜 죽였습니까?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고려시대 때 김부식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다. 정중부가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 일으킨 그 다음날 잡아 죽였다. 남들이 봤을 때는 장남으로 수염을 태운 것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끌려갔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다. 뒤가 없는 이유는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끌려가서 뒤가 없는 건데, 야 살인범이 취재진 앞에서 고려시대 김부식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운 사건을 얘기를, 야 그 와중에 드립을 날리다가 끌려가셨는데, 야 참 인생이 드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 와중에 드립을 치다가 끌려가셨는데, 야 이걸 들고 들은 느낌이 있었어. 이걸 보면서, 야 최소한 살인범도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한번 얘기를 해야 돼.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김부식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운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 사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저 아저씨보다 모를 순 없잖아. 이 얘기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자 봅시다. 이거를 이해해야 저 사건을 이해하거든요. 자 옛날 옛적에 고려시대 때 이자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름 훌륭한 아저씨였어. 아들입니다. 이게 아들, 딸을 낳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예요. 자 믿거나 말거나 딸 3명을 문종이라는 고려시대 왕한테 왕비로 보냈어요. 대단하다. 한 명한테 보낸 겁니다. 한 명한테. 자, 3명한테 딸을 보낸 게 아니라 한 명한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왕비로 보냈어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자, 여기까지도 대단하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는 이자겸이라고 유명하죠. 이영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영의 딸이 또 하나 있어. 딸은 순종이라는 왕이 이번에 왕비가 됐어요. 이정의 딸은 선종이라는 왕의 왕비가 됐어요. 이석의 딸은 잠깐만요. 야 이거 사촌 아니요? 하여튼 사촌이 또 같은 사람한테 왕비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문종비로 갔던 요 이내태우라는 분은 아들을 쭉 낳는데 한 명이 순종, 선종, 숙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자겸이 또 딸을 낳는데 한 명은 예종비가 되고 한 명은 인종비가 되고, 여기도 또 자매가 같이 갔네. 2명이 또 같이 가서 또 둘이 인종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집안이죠. 대단한 집안. 이거 왕이 몇 명이야 이게? 지금 이자겸의 한마디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사촌이 왕이라 그래야 되냐? 뭐 왕이고 지금 왕비고 지금 가문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외척 집안이던 이제 이씨 집안인데, 이 자료 만들면서 제가 이거 찾아서 만들 거거든요. 이게 한 명 한 명 누구랑 결혼했나 하다가 헷갈려서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헷갈려서 안 그래도 눈도 침침한데 요즘에 이게 순종, 선종도 헷갈리는데 숙종도 있고, 야 이게 왕비 이름도 긴데 비슷한 사람하고 자꾸 결혼을 해서 이거 조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야 이게 야 장난 아니에요. 만들다가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이게 고려시대 왕이에요. 문종, 순종, 선종 이런 순서로 내려가거든요. 아까 전에 그 문종이 누구였냐? 여기 딸을 3명을 여기다 결혼시킨 게 문종인데, 그 아래 이제 순종, 선종, 숙종이 여기 아들입니다. 이내태우 아들 이렇게 가고, 선종은 선종의 아들이에요. 숙종은 헷갈린데 예종은 숙종의 아들. 자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이 족보가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문종은 이자연이라고 아까 그 앞에 있었던 그 딸 셋과 혼인하고, 순종은 이자겸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 여동생과 혼인하고, 선종은 이자겸 사촌도 둘입니다. 사촌 둘과 혼인하고, 예종은 둘째 딸 인종은 이모랑 결혼합니다. 이모랑.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 엄마 여동생들과 결혼해요. 이 인종이라는 아저씨 정말 대단하죠. 보면은 예종이 이자겸 여기 있잖아요. 셋째, 넷째 딸과 결혼합니다. 예종 자기 아빠가 자기 할아버지 둘째 딸하고 결혼했거든.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 셋째, 넷째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모랑 결혼했다니까? 이거는 삼촌뻘이죠. 삼촌뻘. 자기 엄마의 여동생들하고 결혼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여튼 이게 이랬습니다. 참고로 요 이내태우가 여기 순종, 선종, 숙종 났잖아요. 4번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의천이죠. 의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헷갈리는데, 요즘에 짤로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자겸이 있으면은 둘째 딸을 예종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문종태우죠. 그 아들이 이렇게 이모하고
이모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하고 결혼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자,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불만이 많았을까? 고려 시대도 이 정도는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사촌이나 팔촌이면. 이때 이자겸 유명하죠. 이자겸 아저씨가 권력을 엄청 잡고 흔들었거든. 당연히 권력을 엄청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누가 불만이 많았겠니? 왜 불만이 많죠? 왕이, 야, 내가 왕인데 할아버지가, 잠깐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냐,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맞잖아. 헷갈린다. 이게 엄마 쪽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어른이시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자기를 건섭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니까 날 허수아비로 하냐고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들고 일어났냐? 이게 이제 이자경 인종 짤로 많이 나온 사진인데, 둘이 막 싸우는데 문제는 인종형이 몰랐던 게 있었어. 인종형이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이 왕이 왜 밀리겠니? 이자겸 아저씨가 저 이런 거를 대비해서 꼭 손을 잡고 있는 형이 한 명 있었거든. 누구겠어요? 역사에 유명한 정말 싸움 잘하는 형을 한 명 자기 편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쵸? 이분이죠, 이분. 우리가 흔히 소드 마스터로 부르는 척준경 아저씨인데요. 한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마 비주얼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소드 마스터라고 많이 하잖아요. 거의 혼자서 저쪽 그 금나라 쪽을 혼자 쓸고 다니셨다는 그 전설의 뭐 소드 마스터로 짤로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정도의 포스가 아니었을까. 하여튼 이분을 데리고 있어서 인종이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참고로 이거 유명하죠. 이 척준경이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 얘기는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로 유명하죠. 도깨비 이 아저씨의 모래잼에 저도 차 타보다가 알았어. 도깨비 저도 재밌게 봤는데 우리 김신영의 모델이 저 형이라던데? 진짜야?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하여튼 저 형이 있었어요. 저 형이 쫙 있어서 뭐 저 형에 대한 거는 엄청 전설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자, 문제는 저 형이 있는 거를 깜빡하고 저 형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인종형이 왕당파라 그러죠. 자기 세력을 이끌고 이자겸과 척준경을 쳐요. 먼저 쳐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척준경의 동생을 죽이고 척준경의 아들을 죽였어요. 아까 그 스워드 마스터의 동생과 아들을 죽였거든? 뭐 이거 결론은 안 봐도 뻔하겠죠. 인종이 들어가서 이자겸 쪽을 날리면은 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스워드 마스터의 동생과 아들을 죽여서 그 형이 스워드 마스터 형이 이렇게 됐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렇게 그 피해를 받은 상태면은 이 공격력이 올라가는 카드가 있는데, 이거 아버지 카드라.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소드마스터가 이렇게 되면서 쓸려버리죠. 궁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척준경 아저씨가 화가 나서 궁전을 쳐들어와서 이걸 다 화재로 날려버리고, 인종이 할아버지 겸 장인의 집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서 악원 파천처럼 감옥처럼 갇히게 되는데, 인종이 깨닫지. 누구를 꼬시면 되겠다. 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끌려갔단 말이야. 이자겸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겨야겠어? 당연히 얘를 꼬셔야겠죠. 고려시대 지금 최강의 무사로 있는데 얘를 적으로 만들었다가 박살이 났거든. 그래서 꼬십니다. 어떻게 꼬셔요? 이거를 줘서 마시게 하죠. 마셔라, 헬스크림. 운명을 손에 넣어라.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굴단 그 대가는 뭐냐? 모든 것. 그래서 실제로 척준경을 꼬십니다. 척준경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갖고 척준경이 이자성이 된다. 야, 누가 아까 이자성이라니까 자꾸 이름이 이자성으로 나오잖아. 이자성이라고 골드문의 영업이사입니다. 정청과 같은 여수 화교 출신이고. 이간질을 시켜갖고 이자겸을 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쳐서 척준경이 이자겸이랑 싸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당연히 척준경 형이 자겸이 형 머리를 내려찍죠. 그래서 척준경 형이 싹 쓸어버립니다. 이자성이 아니라 이자겸 아저씨의 병력을 싹 쓸어버리고, 결국엔 이자겸이 잡혀서 자기 회장 약간 헷갈리잖아. 이자성이라 그래서 자기 손자 겸 그 인종한테 포로로 잡힌 다음에 인종이 죽이지는 못하고 이 이자겸을 귀양 보내서, 이자겸을 어디에 귀양 보내냐면 유명한 거죠. 영광에 보냅니다. 영광에 보내니까 이자겸이 마지막으로 형이 아니지 손자야 잘못했어 하고 뭐 선물을 보내요. 그게 요겁니다. 조기, 굴비죠. 굴비. 잘못은 했지만 굴하지는 않겠다. 야,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름을 굴비라고 적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조기를 말려서 보내는데 자기 손자한테, 하지만 너한테 굴한 건 아니다 해서 이 굴비로 했다는 영광 굴비 드립이 여기서 나와요. 자, 하여튼 그러는데 결국 척준경도 죽죠. 인종한테 결국 밀려서 귀양 가서 죽는데, 이 척준경과 이자겸이 다 죽으니까
남아있는 조정 대신 중에 빠오를 잡은 게 이 사람입니다. 삼국사기를 만든 김부식 아저씨가 이걸로 유명하죠. 고려시대 때 조 사건이 있다가 수염에 불 붙이는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요 사건이 벌어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금나라였거든. 중국이 금나라에서 저쪽 송을 막 때려 패면서 무슨 뭐 정강의 변이다 하면서 송나라 두들겨 패고 뭐 양과 곽정 나오면서 쭉쭉 송나라가 밀리고 금나라가 파워를 잡던 시대인데 이때 금나라를 견제해야 된다. 교과서에 보면 나오죠.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게 펼쳐져요. 저 중국은 수호지. 정강의 변으로 황제가 금나라한테 잡혀가고 하니까 108 영웅들이 뭐 황제를 지킨다. 휘종이죠. 휘종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를 상상으로 쓴 게 수호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정강이 곽정 양과잖아요. 뭐 그게 나간 게 정강의 변인데 그쪽에 중국이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고려도 얘네를 견제해야 된대서 서경천도 운동, 일로 천도하자는 운동이 펼쳐지잖아. 그때 옆에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 아저씨 이스님 묘청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묘청에 난 여기서 서경천동을 운동을 펼쳤는데 결국 서경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전쟁이 펼쳐지죠. 여기서 묘청에 난을 해서 고려랑 싸우는데 결국에 이 난이 진압되면서 아까 봤던 김부식 아저씨가 최강제로 올라갑니다. 이 난을 진압하면서 사실상 고려의 왕 다음에 2인자급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파워가 너무 세지니까 요 일이 펼쳐져요. 저 살인범이 얘기했던 이 일이 넷이 김돈준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김부식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요 무신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요 정중부란 요 아저씨의 수염에 불을 놔요. 술자리에서. 아 이때 내시는 그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이때 내시는 그게 있었던 내시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는 조선시대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있었던 내시입니다. 있었던 내시. 그러니까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술자리에서 이제 무신을 워낙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아빠가 최강자죠. 2인자니까 대고를 지키던 무신 정중부에다 수염을 태우는데 이게 1144년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무신정변,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결국 복수를 하거든요.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정중부가 들고 일어나서 문신들을 날리면서 김돈중을 죽여요. 그게 아까 전에 처음 나왔던 사건인데 수염을 태운 사건. 이게 언제 무신정변이 나는지 아세요? 1170년. 아까 전에 수염을 태운 게 언제라고? 1144년. 야, 이 원한을 얼마를 갖고 있었던 거냐? 이게 저 아저씨는 그 살인범은 되게 뭐 다음날 죽였잖아, 살인을. 이거는 수염에 불탄 다음에 무신정미 일화까지 26년이야. 26년간 그때 그 수염에 내불 원래 얘는 아닌데 뺨 때리는 따는데 내 수염에 불태운 애를 26년간 생각을 하다가 무신정변 일어나서 죽여버려. 2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인범이 가서 뭐 다음날 죽였잖아? 8시간인가 6시간을 참고 가서 죽였는데 그때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닌 거예요. 26년을 그 마음에 담고 저 새끼를 언젠가 내가 한번 손을 봐주겠다 그래서 1170년에 무신정변 그래갖고 그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거에 가깝죠. 여러분들도 다 얘기하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군자의 복수. 야 무서운 나라야. 이 나라도 무서운 나라인데 뭐 이렇게 복수로 하려고 복수의 나라죠. 한 복수 이런 거 10년이 걸려도 뭐 늦지 않다.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 말이 더 와닿았는데 이게 뭐 진짜 섹스피어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돌고 도는 짤이긴 한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태웠죠. 자기 자신을 태워서 결국엔 자기가 화를 받았는데 요 역사 얘기는 끝을 내야 되니까 그때 역사를 잠깐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강의 변이 이거죠. 이 금나라가 송나라가 이만했던 거를 다 치고 내려와서 남송으로 밀어버리고 휘종이 끌려가서 정강의 변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고려가 이렇게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이 금나라하고 송나라가 요렇게 되죠. 여기에 싹 밀리죠. 금나라고 송나라고 뭐고 할 필요 없이 원나라에 싹 밀리잖아요. 근데 원나라가 몽골이죠. 몽골이 정말 얼마 안 갔어요. 이렇게 다 민 게 150년 160년 갔거든. 이게 싹 밀려서 이때 등장했던 전설적인 여인이 계시죠. 누굴까요? 드라마로도 나왔던 전설인지 실화인지 헷갈리는 분. 기왕 이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하지원 누나가 이만큼 원나라죠. 원나라의 황후가 되잖아요. 이거 실화입니다. 트루 스토리죠. 트루 스토리. 이 고려에서 가서 실제 이 원나라의 황후가 돼요. 황후가 돼서 다행히 원나라를 말아먹었지만 물론 이 누나가 말아먹은 거 아니야. 드라마 안 보세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하지원 누나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시는데 원나라의 황후가 돼서 자기 뭐 오빠 뭐 누나 동생을 요 고려에서 기철이라 그러죠. 기씨 기왕후니까 형이 기씨였나 보지. 기씨들을 고려에서 키워주다가 결국 고려가 그거에 반발을 하죠. 너무 자기들 내부에 간섭하니까 원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반원 뭘 해갖고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겠죠. 예, 무슨 정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려가 위로 밉니다. 쭉쭉 원나라를. 너희들 간섭을 못 참겠다고 쭉쭉 위로 밀죠. 정변이 일어나요. 무슨 정변이 일어나는데 쭉쭉 미니까 원나라가 이 쭉쭉 밀 때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걸 밀었던 장수가 이분이에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걸 쭉쭉 밀고 이제 원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이쪽에서 이제 전공을 세우던 장수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우리 전설적인 장수죠. 나름 쭉쭉 밀면서 여기를 미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 반대편에서 주원장, 우리 주원장이 장무기 형을 배신하고 명교를 이끌고 명을 죄송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드립으로 들으세요. 소설입니다. 소설. 하여튼 원장이 형이 장무기 형을 배신하고 명을 건국해서 명이 커지니까 조금 있다가 고려가 뭐래요? 이걸 치죠. 여기가 그때 명이지만 명을 치러 가요. 와, 이게 실화인가 싶지만은 명나라가 고려한테 너희들이 뺏은 땅, 이 땅이 옛날에 원거 아니었냐, 이 땅을 내놔라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고려가 열받는다고 명을 치러 갑니다. 여기를 정벌하러 가. 이게 명으로 바뀌었지만 이 땅을 달라 그랬다고. 와,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의 북벌이자 중국을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겠다. 이게 명이죠. 그때 원이 아니라 중국을 정벌, 요동을 정벌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땅을 우리 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품을 꿈고 우리 최영 장군님이 앞장서서 달려가시죠. 아, 대단해. 이 패기는 진짜 대단한데 물론 뭐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거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유명한 거니까 결국 회군을 하죠. 어디서 회군합니까? 우리 성계형이 정확히 여기서 회군. 여기가 위화도거든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다 아실 테니까 여기죠. 여기 요 끝, 요 끝, 여기. 아, 진짜 여기 여기부터 중국이잖아. 여기부터 여기서 회군을 하죠. 여기서 요렇게 이게 뭐 5만이 넘었다 그러는데 병력이 5만이 넘은 병력이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그리고 사불가론 이런 거 얘기하죠. 뭐 너무 큰 중국을 칠 수 없고 뭐 계절이 어떻고 이제 사불가론 불가하다 그러면서 회군을 하죠. 아, 진짜 회군을 해서 하여튼 뭐 조선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오늘의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살인범이 얘기했다는 수염을 불태운 다음에 그 복수를 했다는 거는 무려 26년을 참은 사건이고, 어제 망신당했다고 그 다음날 죽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을 얘기하려면 한 26년 정도는 참았다가 꾹 참고 꾹 참았다가 26년 후에 뭘 하면은 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뭐 3번 참을 필요도 없고 26년만 참으면은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큰 화를 입지는 않지 않을까.